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한행정사회의 출입국 심화 과정을 했습니다. 총 8시간 강의로 F2 비자와 영주권을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했어요. 예, 그래서 대한행정사회 교육원 원장님과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평일에 행사님들에게 기본 강의를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날짜가 좀 확정이 돼서 행사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출입국의 기본 강의는 이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25시간 강의로 9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5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전에 저희가 F2 비자고 영주 자격의 심화 과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동영상 강의도 듣고 싶은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때는 오프라인 강의로만 했었는데, 이번 강의는 온라인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님들 만약 시간이 되시면 오프라인 강의도 들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업무하시면서 들으시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가입이 되신 분에 한해서 아마 영상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행정사회의 출입국 기본 강의 25시간 강의를 하고요. 9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씩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 강행군 하고 나서 또 추석 명절 보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행사님들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2 비자와 D10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E9 비자에 대한 건 좀 알아야 되잖아요. E9 비자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E1 교수 비자부터 E3 리서처 연구자, 그리고 D7과 D8 이렇게 설명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D9도 조금 하겠지만 요게 더 메인이다, 요거는 사이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일차고요 이게 2일차, 그 다음에 3일차는 E7-1과 그 다음에 E7-4, 그리고 E7S, E7S1과 S2를 하겠는데, E7-1이 시간이 월등하게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총 90가지 체류 자격 중에 E7-1이 67개 직종인데, 관리자 직종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직종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일부를 뽑아서 PPT로 작성을 했고, 메인 포인트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E7-4는 제가 행정사 강의에서는 하지는 않았고, 이전에 했던 강의인데 업데이트해서 좀 강의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F2 비자를 포커스 맞출 거예요. F2 7, F2 99, 그 다음에 F2R 정도 신청을 할 강의를 해드릴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5일차가 영주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전에 F2 비자 심화 과정을 할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8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시간은 트렌드 설명하면서 실제로 7시간 가지고 F2 비자고 영주권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총 5시간인데 아마
여기서 F2 비자가 한 2시간 정도가 플러스가 될 거고 영주 자격은 한 3시간 정도 선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자를 다 설명해 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비자군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D10과 D2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게 E7-1으로 가는 거고요. 또 E7-1이 F2-7으로 가는 거고, E9이 E7-4로 갑니다. E7-4로 가서 자 F2-99으로 가고, 이게 이제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강의 교재가 한 2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 PPT로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행리사님들 이 시간대에 좀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때 시간을 내서 들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F2 비자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F2 비자에 관련된 사항인데 F299이 아직까지도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자세한 사항들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F299의 배우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드린 게 있는데 저도 출입국 가서 확인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요 부분들 점수제 거주 비자와 더불어서 거주 비자 중에서 인기가 있는 기타 장기 거주 비자인 F299 비자에 배우자를 초청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비자를 변경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로 F299 비자 해석에 대해서 최근에 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지금 해석을 달리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 기다려봐라,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국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E7 뭐 많습니다. 1부터 E7, 4도 다 가능하고요. 또 D8부터 뭐 D9도 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F299 비자 해석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 가지고 한번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F299 비자에 관련돼서는 이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F299은 기본적인 요건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자, 에피카프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피카프로 설명을 해보면, 자, 이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D1, 그 다음에 D5부터 D9, 그 다음에 E1부터 E7,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5년인데 그 기간 5년은 이 비자로 5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D10 같은 경우 있어버리면 리셋이 돼버리고요. 자, I는 소득과 크게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소득은 자 E7-1과 E7-4를 해서 나눌게요. E7-4는 근무처 변경을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직종들이 있어요. E7-4라든가 E7-1 중에서도 일부가 있고요. E7 뭐 2라든가 3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E7-1은 특정 활동 비자 중에서 50개 직종 안에, 67개 직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E7-1인 경우에는 자 최저임금 이상인데 절대 최저임금 이상이 아닙니다. 왜요? E7-1의 요건인 GNI 뭐요? 80% 이상이 돼야 된다. 요 요건을 맞추면 되는 거고, E7-4는 당연히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자, 월 최저임금 전년도 월 최저
임금의 임금의 18배다. 18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설명해드린 요 부분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다만 TA 비자라든가 이런 비자들은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특별하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의 12배면 된다. 전년도. 하지만 E7-1은 조건이 더 엄중한 경우에는 바로 E7-1 같은 경우는 GNI 80% 맞춰야 되고 E7-4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배우자, 중요한 건 배우자가 F299로 되는 경우에는 GNI 1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E7-4는 GNI 1.5배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F299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의 소득 요건이 이런 거지. 배우자가 F299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적용을 받는다. 자산은 똑같습니다. 자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배우자가 F299을 신청할 거냐, 아니면 배우자가 F299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 다음에 F299으로 배우자도 변경하는 경우는 3,000만 원이 6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기 필요 없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풀타임이 필요합니다. 풀타임. 어떤 거냐면 F299 비자 자체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풀타임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사업이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어떤 친구가 영주권을 준비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일을 안 했어요. 제조업이었는데 제조업에서 일을 안 하고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일을 했어요. 이거는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시면 알겠는데 이 3년간의 직업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인데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2023년 뭐 3월 1일까지 돼 있고 B라는 데가 일을 했는데 이게 뭐 다른 일이에요. 제조는 아니고 이게 만약에 2023년 만약에 뭐 6월 3월 2일부터 23년 6월 1일까지 이렇게 비워버리면 제조업을 F299은 제조업이라면 제조업을 ing 하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다만 E7-4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자면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해버리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20조 출입국 관리법 자격 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F299에서 현재 아직까지 출입국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겁니다. 요거 E7-4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인데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부분들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F299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건 자,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F3-1으로 한국으로 초청해서 지내고 있다가 자, E7-4 비자가 5년이 돼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했어요. 그러면 F3-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F1-12로 줘야 된다. 왜냐하면 F3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5년이 안 되고 또 남편의 소득이 GNI 1.5배가 안 되고 본인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다음에 4단계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여기도 보면은 하나 빠졌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반드시 4단계가 필수로 되어 있다. 안에도 똑같습니다.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고, 최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F318 비자. 자, 한국에 E74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아내가 F31 비자로 한국에 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남편이 F299 비자로 변경이 된 경우 아내는 비자를 변경해야 돼요? 아니면 연장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비자 변경이면 이건가? 아니면 이것도 비자 변경으로 봐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비자 코드 안에서 F3에서 1이든지 18이든지 이 세부 분류 코드라고 하거든요. 세부 분류로 돼 있는. 그래서 F3가 동반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한다? 연장일까요? 변경일까요? 자, 변경으로 간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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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렇게 했더니 주무관님이 이거는 연장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연장입니다. 연장. 그러면 F1 1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장할 때는 어떨 것이냐? 아직 연장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자 비자 따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2년이면은 일반적으로 F1이 2년 정도 주는데 아, 이제 연장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는 갈 때는 변경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들이 있었냐면 이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디테일한 거라서 요거까지 설명을 해드리기는 조금 그런가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중급 이상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드리자면 어, F112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F318이라는 비자로 됐어요. 근데 이제 F112가 나중에 연장할 때는 이제 변경이라는 절차로 거쳐서 아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전에 F112하고 F31 해서 F318로 연장이 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1번과 2번인데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뭐죠? 범죄 경력 증명서를 해외에서 발급받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때 배우자가 F112로 되더라도 F299으로 배우자를 심사를 해서 요건이 안 되면 이렇게 비자를 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F299 비자의 심사 기준을 맞춰서 신청을 하고 요건이 안 맞으면 F112를 줬기 때문에 자, 범죄 경력 증명서를 본국에서 가지고 왔어야 돼요.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포스틸을 받아서 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F112에서 F318로 되면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비자가 변경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E74 비자 근로자가 F299 비자 변경으로 신청을 할 때 이전에는 배우자도 F299으로 심사를 받아서 심사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F112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299 비자의 심사 요건에 관련돼서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수로 첨부됐지만 F3 비자로 이미 있는 사람이 F318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깊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행정사 회의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을 해서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이고요. 자, 오늘은 F299 비자의 배우자의 초청 또는 비자를 변경을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차이점은 F3-1에서 최근에 F3-18로 가는 거, 그렇다면 이전에 받았던 F1-12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드렸고요. 지금 이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말 얼마 안 남았지만 12,000명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 좀 주십시오. 네. 12,000명 되는 것도 정말 쉽지도 않은 거지만 여러분들 큰 힘으로 제가 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대한환경사회의 출입국 기본 강의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있습니다. 총 25시간 기본 강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행사님들 대한행사회 교육국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